주식은 도박 같고 부동산은 꼭지 같아 불안하신가요?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누군가는 1억 1천만 원을 만들지만 누군가는 8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그 차이는 종목을 고르는 운이 아니라 금리와 환율을 읽는 눈에서 결정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켜줄 상위 1%의 경제적 통찰력을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수도꼭지는 바로 은행입니다. 많은 분이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을 금고에 잘 보관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와 삼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큰아들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물려줬습니다. 큰아들은 이 금을 팔아 1억 원을 만들어 마을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 시점에 마을에 있는 돈은 딱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둘째 아들이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요청합니다. 은행장은 둘째 아들의 집을 담보로 잡고 1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행은 큰아들이 맡긴 돈을 꺼내서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둘째 아들의 통장에 숫자 1억을 입력했을 뿐입니다. 이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큰아들 통장에도 1억이 있고 둘째 아들 통장에도 1억이 생겼습니다. 분명 마을의 돈은 1억이었는데 순식간에 2억 원이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날 셋째 아들이 와서 또 1억을 대출받으면 마을의 돈은 3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대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없던 돈이 복사기처럼 찍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심장, 신용창조 시스템입니다. 은행은 예금받은 돈으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을 창조합니다. 두 번째 수도꼭지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합작품입니다. 정부는 항상 세금이 부족합니다. 복지도 해야 하고 도로도 깔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국채라는 차용증을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이 국채를 시중은행이 사들였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한국은행에 들고 갑니다. 한국은행님, 이 국채 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 즉시 세상에 없던 돈을 찍어서 은행에 내줍니다. 정부가 빚을 낼수록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에 새 돈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한국은행은 이 국채를 사들이며 돈을 헬리콥터처럼 뿌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다시 돈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빨아들이는 양보다 뿌리는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 번째 수도꼭지는 외환시장입니다. 옛날 하멜이 조선에 표류했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하멜이 1만 달러를 들고 조선에 왔다고 칩시다. 그가 조선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려면 달러를 조선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하멜의 1만 달러를 받고 그만큼의 조선 돈을 새로 찍어서 내줍니다. 그 순간 조선에는 없던 돈이 풀려나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어오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들고 오면 그 돈은 원화로 환전되어 시중에 풀립니다. 수출이 잘 될수록 우리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 돈이 왜 늘어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는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과 리스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제가 5억 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저에게 10억 원을 주셔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 하실 겁니다. 앞면이 나오면 대박이지만 뒷면이 나오면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도박이죠. 그럼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확률이지만 판돈을 줄여서 앞면이 나오면 1,00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500만 원을 잃는 게임입니다. 이걸 딱 한 번만 하라면 여전히 망설여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게임을 100번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동전 던지기를 100번 하면 확률상 앞면 50번, 뒷면 50번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까요? 앞면 50번이면 5억 이득, 뒷면 50번이면 2억 5천 손해. 결과적으로 100번을 하면 무조건 2억 5천만 원을 버는 게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인 큰 수의 법칙입니다.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의 승부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시도의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건 동전을 한 번 던지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에 나누고 매수 시점을 여러 번으로 쪼개면 리스크는 사라지고 통계적인 수익만 남게 됩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도 횟수를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통계를 보면 1년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은 60% 정도지만 3년을 투자하면 80%, 5년을 투자하면 93%까지 올라갑니다. 5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돈을 잃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망할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대부분 비쌀 때 흥분해서 샀다가 쌀 때 공포에 질려 팝니다. 반면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당장 팔리지 않아서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고 결국 수익을 냅니다. 결국 투자의 승패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읽으려면 금리와 환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현재의 돈을 포기하고 미래에 돌려받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이자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돈이 귀해져서 금리가 오릅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면 돈이 남아 돌아 금리가 내립니다. 이 금리의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은 미래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재미있는 건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만 원을 주는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금리가 3%일 때는 이 채권이 9,700원쯤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10%로 폭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에만 넣어도 10% 이자를 주는데 누가 고작 3% 수익 나는 채권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채권 가격은 9,000원으로 폭락합니다. 내가 어제 채권을 샀는데 오늘 금리가 오르면 나는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경제 기사가 보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뉴스가 뜨면 채권 가격이 폭락했구나. 주식시장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남의 나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같은 카메라가 한국에서는 100만 원, 미국에서는 1000달러라고 칩시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기가 폭발해 카메라 가격이 20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똑똑한 장사꾼들은 한국에서 100만 원의 카메라를 사서 미국에 2000달러에 팔려고 할 겁니다. 한국으로 달러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달러가 흔해지니 달러 가격, 즉 환율은 1300원에서 1000원, 800원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울상이 되지만 수입 물가는 싸져서 소비자는 좋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수출, 물가, 금리 등 수만 가지 변수가 얽혀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환율이 낮을 때는 달러 자산을 모으는 식으로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세 가지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첫째, 돈은 은행 대출과 정부 부채를 통해 끊임없이 불어난다. 10년 뒤 통화량은 무조건 2배가 된다. 둘째, 늘어나는 돈의 속도를 이기려면 리스크를 쪼개고 시간을 늘리는 투자를 해야 한다. 몰빵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셋째, 금리와 환율은 돈의 가격표다. 이 가격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돈의 흐름을 탄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은행 예금에만 전 재산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가장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아니면 빚을 내어 위험천만한 한방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언젠가 반드시 뒷면이 나올 도박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이 물가 상승분을 넘어 진짜 부의 궤도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오늘 당장 공부하고 움직이십시오. 지금까지 출퇴근길 부자 공부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